사람들은 말합니다. 메이플랜드에서 전사를 할 거면 검을 들라고, 팔라딘을 할 거면 그냥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말이죠. 모두가 효율을 따질 때 누군가는 낭만을 쫓습니다. 메이플랜드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업 팔라딘, 게다가 남들 다 쓰는 검 대신 둔기를 든 무자본 전사.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자학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길에 정말 희망은 없는 걸까? 닉네임은 둔기 좋나요? 오늘 저는 0배소로 시작해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제 힘으로 2차 전직 페이지까지 도달해 보려 합니다. 제 무모한 증명이 지금 시작됩니다. 우선 튜토리얼을 깨며 8레벨을 달성했죠. 리스 항구로 떠나기 전 제 운명을 시험할 퀘스트가 찾아왔습니다. 후르츠 대거면 축하해, 도르쿠 대거면 망키라는 메르네의 미신. 결과는 다행히 축해 판정입니다. 후르츠 대거를 들고 리스 항구를 거쳐 페리온에 도착했습니다. 스탬프를 잡으며 9레벨, 페티트 퀘스트로 10레벨, 드디어 1차 전직을 완료했습니다. 전사 무기까지 장착하니 이제야 진짜 모험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원래라면 11레벨엔 세계여행 태국 수호대 퀘스트를 가는 게 국룰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에 필요한 3000메소조차 없었다는 거죠. 결국 저는 기본 공격으로 스탬프를 잡기로 합니다. 전사의 수련 퀘스트를 병행하며 물약을 모으고 12레벨이 되어서야 겨우 태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퀘스트 완료 후 13레벨 달성,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공격력 상승의 기회까지 잡았죠. 그런데 마을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고렙 썬클분이 루돌프 몬스터를 이용해 저를 죽이려 하더군요. 무자본 유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살이었습니다. 조용히 채널을 옮겨 나뭇가지를 판매하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나뭇가지를 구매하신 궁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훈지를 해주신 겁니다. 죽이려는 자와 도우려는 자, 1분 사이에 메이플랜드의 극과 극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지만 노훈지 컨셉을 위해 이 돈은 택배함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정말 필요한 분께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나뭇가지를 팔아모은 5만 매소, 15레벨 헬멧과 방패를 맞추고 돼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냥터 바닥에 떨어진 나무 망치. 돈이 아까워 사지 못했던 그 둔기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장착하고 휘두른 첫방, 돼지가 그대로 비명횡사합니다. 이래도 둔기 안 할 거야? 라고 게임이 묻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둔기와 함께 1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위해 이벤트 맵으로 이동했으나 NPC를 찾지 못해 한참 헤매던 중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팔라딘 선배님이었죠. 제 닉네임을 보고 페이지 후배라며 직접 스킬까지 보여주고 훈지까지 해주시려는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선배님의 훈지 제안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감사한 마음에 올려드린 인기도가 뜻밖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값을 받게 되면서 얼떨결에 인기도 판매로 물약 값을 벌게 된 거죠. 선배님, 꼭 커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퀘스트 보상으로 헬멧을 받으니 아까 산 헬멧이 쓸모 없어진 건 좀 뼈아프네요. 물약을 아끼려 슬라임굴에서 16레벨을 찍고 17레벨을 달성 후 무기와 방어구도 새로 장착하고 새로운 스킬인 아이언 바디도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나중에 커다란 후회가 될 거란 걸 생각하지 못했죠. 인기도를 구매한다는 고학을 보고 일본에서 인기도를 판 돈으로 목욕 타월까지 마쳤습니다. 새로운 무기와 방어구로 다시 돼지를 잡으며 18레벨을 달성하고 운 좋게 아이템도 하나 먹었네요. 힘 일상이지만 구매자가 없어 상점에 팔아주었습니다. 이제 좀 강해졌나 싶어 추락주의로 향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미스, 명중률의 벽이었습니다. 결국 명사수의 알약으로 첫 도핑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돈을 쓰니 사냥이 훨씬 쾌적해지네요. 겨우 사냥을 이어가던 중 만난 도적 유저와의 파티 사냥. 옆에서 몬스터를 녹여버리는 도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사가 약한 걸까? 내가 약한 걸까? 같이 사냥하는 게 오히려 민폐 같아. 결국 도망가기로 합니다. 도망간 후 스펙업을 위해 공격력 루돌프코 강화를 도전했지만 자괴감을 뒤로하고 다시 돼지를 잡아 19레벨을 달성. 이후 인기도 판매와 물약을 구매 후 다시 추락주의에서 전사님과 파티 사냥을 하여 20레벨을 달성하며 사각 망치를 들고
새로운 사냥터를 찾기 위해 만지의 퀘스트도 완료하고 아리안트 지역으로 넘어갔지만 너무 이른 레벨에 온 건지 도저히 사냥이 불가능하여 선배님들의 말씀대로 개미굴로 향했습니다. 개미굴의 속도는 신세계였습니다. 6인 파티의 화력에 경험치 쿠폰까지 더해지니 레벨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1, 22, 23 순식간에 25레벨을 달성했죠. 진작 여기 올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다음 관문은 무자본의 희망, 커닝시티, 파티 퀘스트입니다. 하지만 전세계는 입장권이나 다름없는 명중률이 문제였습니다. 전사를 잘 안 받아주는 커닝 파괴, 명중률 10을 올려주는 돼지도감이 절실했지만 매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퀘스트를 깨기로 했습니다. 후르츠 대고 때처럼 확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퀘스트 클리어는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였습니다. 별로 어려운 퀘스트가 아니라 한번 보시고 클리어해서 돼지도감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파괴는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보상을 확인한 순간 성공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아직 둔기 전사의 편이었습니다. 돼지도감을 들고 입성한 커닝 파괴. 하지만 실전은 가혹했습니다. 몬스터에게 박히는 처참한 데미지. 파티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저는 가장 귀찮은 발판 업무를 자처했습니다. 딜은 못 넣어도 성실함으로 승부했죠. 첫 보상으로 받은 상해 방어력 주문서 10%. 시작이 좋습니다. 전사가 너무 약하단 한탄을 해보지만 마법사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판을 거듭했지만 58, 전방, 나사, 레벨업, 맑은 물을 얻으며 파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덱 장갑도 15만 매소에 하나 구매해주었고 파티 퀘스트로 먹은 10% 주문서를 모두 팔아주니 어느새 90만 매소가 모여있었습니다. 괜히 커닝 파괴가 무자본의 희망이 아니었네요. 다시 새로운 파티를 구해서 커닝 파괴를 진행했고 역시나 처참한 데미지를 보며 발판 업무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파티에서 만나지도 못했던 킹슬라임, 괜히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저랩으로만 구성된 파티에 제대로 된 보스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힘들게 클리어한 첫 보상은 레드 크로스링을 얻었는데 옆 파티원이 전민 10%를 연달아 먹는 걸 보며 배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무튼 축하를 해주며 파티를 이어갔고 오리알콘, 강철, 에메랄드 귀고리, 에메랄드 하에 방어력 주문서, 은혜 원석을 먹는 동안 다른 팀원이 또 전민을 먹게 되었고 마지막 판을 하기로 하는데 절대 배가 아파서 그런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킹슬라임을 함께 잡아주고 받은 마지막 보상은 파란 포션 100개. 결국 전민 주문서는 얻지 못한 차에 커닝 파괴를 마무리합니다. 커닝 파괴 주문서를 정리하니 전 재산이 어느덧 100만 매소를 넘었습니다. 50만 매소를 투자해 돼지도감에 주문서 7장을 발라 공격력을 높이고 이벤트 달팽이로 펫까지 얻어주고 새로운 전사들의 성지 4일치대에 도착했습니다. 일자 맵에서 쏟아지는 몬스터들, 다수기가 있는 전세계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경험치 쿠폰을 떼으며 순식간에 28, 29 레벨을 달성하고 물약을 보충한 후 그리고 대망의 30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곧장 페리온으로 달려가 전직 교관을 만났습니다. 2차 전직 퀘스트인 검은 구슬 30개를 모아 퀘스트를 완료하고 저는 당당히 페이지로 전직했습니다. 페이지의 상징 위협 스킬을 찍으며 오늘의 여정을 마칩니다. 영매소로 시작해 페이지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편집이 처음이라 정말 오래 걸렸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즐거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 레벨보다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30에서 50레벨 전사의 첫 전성기 카니발을 통한 성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레벨 이후 메이플랜드에는 전사의 시대가 도래한다고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몬스터 카니발이 있죠. 남들은 쓰레기라 부르는 이 둔기로 과연 카니발에서 얼마큼의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피 같은 돈을 쏟아부은 저의 첫 직자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자본 둥이 전사의 파란만장한 카니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30레벨을 찍자마자 루디브리엄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사의 전성기라 불리는 카니발에 입성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직 낮은 레벨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패자미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패배만 해줘도 경험치와 돈을 동시에 받는 그야말로 무자본의 한 줄기, 빛 같은 시스템. 판당 15만 매소를 내고 폭업을 하는 승자문 꿈도 못 꿨지만 70분 동안 잠수만 타고 35만 매소와 40%의 경험치를 챙겼습니다. 남들은 비효율이라 말할지 몰라도 돈을 벌면서 레벨업을 한다니. 둔기 전세계 이보다 편한 낙원이 있을까요? 받은 매소로 기분 좋게 도핑 물약도 쇼핑해주고 카니발 회수를 다 쓰고 나면 남는 시간은 사냥의 영역입니다. 사냥터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마땅히 좋은 사냥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템이 비싼 더키 패밀리를 사냥하며 30일 레벨을 달성해 주었고, 다음날도 저의 합법적 불로소득은 계속되었습니다. 6필드 6판과 3, 4필드 10판, 하루에 주어진 모든 카니발 기회를 패잠에 쏟아부었죠.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각각 36만, 60만 매소, 총 96만 매소가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어느덧 레벨은 32.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돈까지 벌며 성장하다 보니 이거 진짜 부캐를 하나 더 키워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마약 같은 편안함에 취해버렸습니다. 1차 전직 때 그 고생을 했던 게 무색해질 정도였죠. 카니발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잠시 지구방위 본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주는 소중한 경험치 쿠폰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간 김에 어스돌 활성화, 주문서 퀘스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겐 귀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무자본들에게 이런 소소한 퀘스트들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귀찮더라도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비를 마친 뒤에는 어스탑 100층으로 향해 부지런히 라츠를 사냥했고 33레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더 괜찮은 사냥터를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 그나마 어스탑 10층은 몬스터가 자동으로 모이는 구조라 전세계 안성맞춤이었죠. 그러던 중 먹게 된 블록버스 설계도, 퀘스트 재료라 25만 매소라는 귀한 몸값을 자랑하더군요. 운 좋게 복권 한 장 당첨된 기분으로 자본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10만 매소를 투자해 슈피겔만의 목걸이를 장만했습니다. 여기에 기분 좋은 보너스도 더해졌죠. 지난 영상에서 깜빡하고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예전에 스탬프를 잡고 얻었던 망토 체력 주문서를 30만 매소에 판매하며 자본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남이 차려준 밥상에 앉아있을 순 없었습니다. 루틴대로 카니발을 진행하며 마지막 라운드에 기사님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직접 몬스터를 때려보며 예행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사님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노하우를 전수해주신 기사님 덕분에 폐기사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님과 6필드까지 함께하며 이날도 어김없이 96만 매소의 수익을 올렸고 마침내 34레벨이라는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35레벨 폐기사 데뷔를 앞두고 레벨업을 하던 중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전사, 심지어 둔기까지 들고 있는 동문 페이지를 만난 것이죠. 반가운 마음에 인기도를 선물하며 인사를 나눴는데 갑자기 그분이 물으시더군요. 지금 매소 얼마 있어요? 당당하게 240만 매소라 답했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훈지를 건네셨습니다. 제 유튜브 컨셉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분의 완강함에 결국 약속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나중에 다른 유비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로요. 왜 제가 만난 페이지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걸까요? 페이지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안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35레벨, 기다려온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둔기 페이지님과 인사를 나누며 이별을 하고 그동안 묵혀뒀던 장비들을 하나둘 꺼내며 본격적인 스펙업에 나섰죠. 우선 명중률을 책임질 떡작 체인메일을 갖춰 입고 미뤄왔던 신발 이속자까지 맞춰 기동력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바로 삼상 옵션의 빅해머. 여기에 100% 주문서 떡작을 입히자 둔기 전사의 묵직한 존재감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은 공격력, 루돌프, 코 주문서. 떨리는 마음으로 던진 주문서가 성공하는 순간 제 스탯 공격력은 410에서 무려 683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단숨에 1.6배나 강해진 파괴력에 취해 당장이라도 폐기사로 데뷔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대로 패자으로 90만 매수를 챙기며 내일 펼쳐질 패기사로서의 화려한 데뷔전을 기약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패기사로서 첫 출격에 나섰죠. 패기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승기사님이 편하게 CP를 쌓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빠르게 몬스터를 썰어내고 요청하는 몬스터를 즉각 소환해주는 파티의 엔진 같은 역할이죠.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환만 해주고 쉬는 편한 길 대신 물약을 들이켜며 승기사님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땀 흘리는 길을 택했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레벨업을 위해 미친 듯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단 10판 만에 36레벨에서 38레벨로 광속 레벨업. 여기에 정상음으로 들어온 200만 매소라는 거금을 확인한 순간 드디어 무자본을 탈출하는구나 싶어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조심스레 승기사님께 제 실력이 어땠는지 여쭤보았고 아주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답변까지 들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패기사로서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돈 복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72만 매소를 챙기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유명인인 레고님을 만나 패기사 지원을 해봤지만 엄청난 인파에 묻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었을까요? 채널을 이동해 만난 승기사님과 의기투합해 직접 구인에 나섰고 3, 4필드 10판을 마친 뒤 제 손에 들어온 금액은 무려 330만 매소였습니다. 자본이 모이니 이제 운을 시험해볼 차례였습니다. 카니발의 전유물인 메이플 코인을 슈피겔만 목걸이로 바꿨지만 결과는 평범한 전고업, 실망하긴 일렀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하이랜더 산고비 곡에 거래되고 있더군요. 우선 하이랜더 5개만 뽑았는데 세상에 삼상 옵션이 2개나 터지더니 남은 코인을 전부 교환한 결과 결국 사상 옵션까지 하나 더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과 운이 따라주니 스펙업 욕심이 폭발했습니다. 매물조차 귀한 사상 제커를 어렵게 구해와 60% 주문서로 직작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육작 성공. 무자본으로선 기적같은 수치였지만 기쁨 뒤에 진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딱 공격력 1만 더 높았더라면 그 영롱한 보라색 무기가 되었을 텐데 그 일의 차이가 제 마음을 아프게 찌르더군요. 제커를 완성하고 정들었던 떡작 빅캐머를 보내줄 시간이 왔습니다. 50만 매수의 무기를 사러 오신 분은 놀랍게도 또 한 명의 둔기 페이지 꿈나무였죠. 같은 길을 걷는 동지로서 짧지만 따뜻한 담소를 나누고 저는 새 무기와 방패 그리고 든든한 패까지 장착하며 드디어 승기사라는 화려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경험치 쿠폰까지 쓰고 폭주한 결과 단 하루 만에 45레벨 달성. 화면을 가득 채우는 CP와 폭발하는 경험치를 보며 왜 전사가 카니발의 신인가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제 발밑에 있는 것만 같았죠. 다음날도 5, 6필드는 빠르게 패잠으로 진행해주고 3, 4필드는 패기사로 진행하며 레벨업과 250만 매소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도전한 5, 6필드 승기사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CP 500점을 채우지 못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사를 믿고 시간과 매소를 투자한 손님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곧장 전액 환불을 진행하며 고개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셔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인기도를 올려주시는 손님들, 죄송함과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다음 판부터는 600점을 넘기며 무사히 승기사를 마무리하고 레벨은 47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은 안전을 기해해 5, 6필드 패기사로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순조롭던 운행 중 갑작스러운 서버렉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항력이었지만 구인 주체로서 책임을 지고 승잠 손님들께는 전액 환불을, 패잔분들께는 약속된 대금을 모두 지불하며 상황을 매듭지었습니다. 사고로 수익은 줄었지만 그래도 100만 매소 가까이 손에 쥐었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문득 전날 패잠에서 만난 고수 기사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코인은 목걸이보다 마법사 무기인 크로미로 바꾸는 게 이득이라는 꿀팁이었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모은 코인을 전부 크로미에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무려 3상까지 골고루 섞여 나왔고 무엇보다 엄청난 판매 속도와 높은 가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혹시 코인은 많은데 목걸이 도박이 망설여진다면 저는 크로미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크로미와 하이랜더를 꾸준히 처분하며 모인 금액은 무려 1600만 매소. 중간중간 50제 둔기인 골든 몰, 사상과
오상 매물을 미리 사두느라 꽤 지출이 있었음에도 무자본으로 천만 단위의 매수를 만지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3사 필드 롬바드 소환 승기사로 광속 질주한 결과 단숨에 48에서 50, 레벨 90%까지 도달하며 대망의 골든 모을 강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피날레입니다. 5, 6 필드 패기사 12판을 끝으로 준비를 마친 저는 그간 모아온 모든 자산을 한자리에 쏟아부었습니다. 5상 4개, 4상 5개 등 총 9개의 골든 모을, 그리고 10% 주문서 13장과 60% 주문서 30장, 재료값만 도합 1,500만 매수가 들어간 거대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전설의 시작을 위해 10% 주문서를 먼저 던졌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 한 장만이 붙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졌죠. 착잡한 마음을 다잡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10% 초벌 무기에 60% 주문서를 올렸지만 야속하게도 2연속 실패라는 소식에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예 캐릭터의 죽음을 선택해 레벨을 깎아서라도 폐기사를 하루 더 하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두 번째 매물을 모았습니다. 육작 제커를 선물했던 명예로운 바위 앞에서의 재도전. 여러 개의 10% 주문서와 무기들을 날리며 사상 하나와 5상 하나가 초벌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횟수가 5회라 60% 주문서가 실패할 경우 10% 주문서를 넣는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5상에는 안전하게 60% 작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이번 연속 실패를 하며 10% 주문서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엿보았지만 처참히 실패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은 2개의 초벌에 60% 주문서를 발라주었고 아쉬운 마음에 보라색 도전을 위해 10% 주문서를 도전했지만 실패. 두 번째 결과는 (60%가) 2번 연속 실패하며 10% 주문서를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무기는 0, 81, 84, 85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롱한 보라색 무기를 꿈꿨던 무자본 둔기 전사. 전 재산을 태우고도 평범함에 머물게 된 저의 앞날에는 이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둔기 전사의 여정, 그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무자본에게 직작은 정말 무리였던 걸까요? 지난 영상 단 몇 초 만에 1,500만 매소를 날려버린 둔기 전사. 이제 제게 남은 건 무자본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돈벌이 퀘스트뿐입니다. 과연 이 처절한 발악은 성공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데이터로 남게 될까요? 무자본 둔기 전사의 생존 증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500만 매소라는 거액이 증발한 뒤 솔직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자본 둔기 전색에 좌절할 시간은 사치였죠. 눈물을 닦고 다시 카니발 필드로 향했습니다. 5, 6 필드 폐기사 2회, 이어서 3, 4 필드까지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역시 위기 상황에서 믿을 건 카니발뿐이더군요. 약 3시간 폐기사 운행으로 약 600만 매소를 회수하며 다시 일어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인 카니발 코인을 보며 잠시 고민했지만 역시 지난번 수익을 극대화해줬던 크로미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옵들 사이로 무려 사상 1개, 이상 1개, 일상 1개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난 직작의 액땜을 여기서 하는 걸까요? 사상 크로미의 영롱한 자태를 보니 다시금 의욕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이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하자 이제는 잃어버린 매수를 복구할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메이플랜드 무자본 유저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 장공퇴였습니다. 고학의 장공퇴 기사가 있길래 60만 매소를 내고 기사님을 섭외했죠. 60만 매소는 큰 지출이지만 퀘스트 보상을 팔아 자본을 크게 불리는 것이 무자본의 국룰이기에 망설임 없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퀘스트는 약 15분 정도 걸렸고 받은 보상은 엘릭서 50개, 두송엄 60 주문서, 마지막으로 대망의 장갑 공격력 주문서 10%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다른 기사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공퇴 기사비의 정가는 30만 매소라는 사실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무자본 둔기 전세계 30만 매소를 더 냈다는 건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뉴비라는 이름표가 호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일부 기사들이 비싼 가격으로 뉴비들을 등쳐먹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원래는 포함되지 않는 험난한 코스까지 도와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북치는 토끼 퀘스트, 이른바 어크퀘였죠. 혼자였다면 몇 시간은 헤맸을 그 길을 기사님은 묵묵히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의 서비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이동 서비스는 물론 본인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숍의 관격기인 제네시스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죠. 화면 가득 퍼지는 눈부신 빛의 향연을 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기사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퀘스트를 마친 뒤 제 손에 들어온 보상은 전신 갑옷 행운 주문서 60%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기사님이 보여주신 진심에 보답하고 싶어 퀘스트 완료 후 감사의 표시로 30만 매소를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돈보다 값진 인연을 만난 것 같아 오늘따라 메이플랜드의 공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기사님이 남겨주신 훈훈한 온기가 차에 가시기도 전 저는 곧바로 다음 차분 마련 코스인 조교첸 퀘스트에 몸을 던졌습니다. 성공만 하면 신발 주문서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퀘스트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메이플의 악명 높은 점프맵이라는 점이었죠. 하지만 무자본 전색에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맵 곳곳에 있는 상자를 부셔 부품 10개를 모으는 단순한 임무. 하지만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캐릭터와 자꾸만 미끄러지는 발판에 평정심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몇 번이고 바닥으로 추락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죠. 이게 게임인가 수행인가 싶은 생각에 정말 살인적인 충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한 시간을 단 1분 남기고 기적적으로 마지막 부품을 모아 클리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NPC가 내민 보상은 그야말로 꽝이나 다름없는 신발 이동 속도 주문서 10%였습니다. 고생한 시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결과물에 허수습만 나오더군요. 지난번 1500만 매소 직작 실패의 잔상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던 그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골든 모을 매물을 훑어보던 제 눈에 영롱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보라색 옵션의 무기였죠. 가격은 220만 매소. 직접 띄우지 못한 건 못내 아쉬웠지만 드디어 내 손에 쥐어질 첫 보라색 무기라는 설렘에 앞뒤 재지 않고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롱한 자태에 드디어 제 전성기가 시작되는 걸까요? 보라색 무기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다시 통장 잔고를 채울 시간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루디브리엄의 장난감 병장 올슨. 똑같이 생긴 집들 사이에서 손잡이 모양이 미세하게 다른 집을 찾아 부수면 되는 퀘스트였죠.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한 끝에 범인을 찾아냈고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퀘스트를 마치고 괴종시계에게 퀘스트를 한 번 더 클리어해주면 무기 주문서를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당시 시장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던 포람 공격력 주문서를 선택했습니다. 유저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쓸 무기가 아니라 가장 비싸게 팔릴 물건이니까요. 다음으로 브라운테니를 사냥해 손뭉치 50개를 직접 모으고 물개 인형 200개는 효율을 위해 구매로 해결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퀘스트를 완료했죠. 장갑 공격력 주문서 10% 내와 투방 10%를 얻고 추가로 통닭 300개를 투자해 투체 60%와 신점 60%까지 챙기니 가방이 묵직해진 만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코스는 카에데성이었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모든 재료는 시원하게 구매해서 진행했죠. 첫 번째 보상은 투체 10%, 두 번째는 전민 60%, 마지막은 신민 60%. 카에데성 퀘스트는 보상이 워낙 랜덤이라 대박을 꿈꿨는데 생각보다 평범한 결과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요. 이번엔 아쿠아리움입니다. 펫의 이동 속도를 올려준다는 켄타의 말에 혹해 퀘스트를 시작했죠. 첫 상자에서 바로 재료가 나오길래 웬일이지 싶었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머지 재료를 모으는데 무려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점점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겨우 클리어는 했는데 막상 빨라진 펫을 보니 기분 탓인지 그대로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엘나스까지 온 김에 전사의 필수템 자쿰의 투구를 얻기로 했습니다. 전사의 진정한 완성은 자투니까요. 1단계 재단 이동은 시간 절약을 위해 70만 매소를 투자해 기사님을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1단계 클리어를 기다리며 나머지 손님분들과 2단계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단계 클리어 후 다 함께 2단계로 넘어갔고 2단계는 조규첸 퀘스트에 악몽이 떠오르는 점프맵이었습니다. 파티원들과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조규첸에게 당하며 단련된 덕분인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순식간에 적응해버렸고 1단계를 함께 진행한 파티원분과 1단계 끝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마지막 밧줄에서 떨어져버린 파티원분 결국 저 혼자 빛의 속도로 고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더욱 침착한 마음으로 진행하며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약 10분 정도네요. 그런데 3단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미리 사둔 재료 금리를 택배에 두고 안 가져온 거죠. 스스로의 멍청함에 자책하며 다시 마을을 다녀오는 생고생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커 구매자가 나타나 200만 매수에 판매해 주었고 그 돈으로 힘3 이속 이카망도 구매해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학을 통해 600만 매수짜리 자투 먹자를 들어갔고 가만히 숨죽이며 자쿰이 쓰러지길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3개의 투구가 드랍됐고 제가 가장 먼저 하나를 골라 확인했는데 결과는 정업.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뒤에 확인한 다른 분들은 전부 상업이 떴다는 겁니다. 왜 항상 나만 평범한 건지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자쿰의 투구를 장착하니 이제야 뉴비 향기를 지운 듯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오르비스로 날아가 봉다리 퀘스트를 위해 주니어 페페 학살하고 총 600개의 물고기를 모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쏟아지는 퀘스트 보상에 소비창이 버티질 못하더군요. 슬롯 확장권이라는 캐시 아이템의 유혹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은 매소를 모으는 중이라 눈물을 머금고 템 정리를 하며 버텼습니다. 리사이 퀘스트를 가볍게 클리어하고 패시 속 60% 주문서를 챙겼습니다. 다음은 허크렉에 가는 길. 그냥 갈 제가 아니죠. 가는 길에 주니어 스톤볼, 아이스 스톤볼, 파이어 스톤볼 조각들을 미리미리 수집하며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허클의 1일 퀘스트로 얻은 마법석 활성화 주문서 5개. 개당 7만 매손이 벌써 35만 매소 확보입니다. 여기에 봉다리에게 물고기 600개를 갖다 바치는 노가다를 3번 반복했죠. 결과는 마법석 주문서 12개와 신이속 60%까지 얻어냈습니다. 확실한 수익 모델을 돌리고 나니 통장 잔고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벤토리에 차곡차곡 쌓인 주문서들을 보니 1500만 매수 날렸던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에릭손 퀘스트로 그리핀을 잡고 패시 속 60%를 추가로 득템했죠. 다음으로 엘나스, 폭스 상사의 심부름을 위해 찰리 중사부터 브라보아사, 이지 병장까지 군부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메이플은 저에게 끝까지 친절하지 않더군요. 보상은 역시나 꼴등상인 신이속 10%. 벌써 꼴등상이 몇 번인지 살짝 씁쓸해지네요. 계속되는 퀘스트에 인벤토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얻은 주문서들을 처분해 소비창의 숨통을 틔워줬죠. 이제 마지막 목적지는 빅토리아 아일랜드입니다. 무자본의 꽃이라 불리는 이카루스 망토와 제인 퀘스트를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둘 매입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매 가능한 재료 외에 직접 구해야 하는 녀석들은 발로 뛰며 채웠습니다. 먼저 제인의 장공 퀘스트 결과 두 손도끼 60%와 장공 60%를 얻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살짝 아쉬운 맛이었죠. 하지만 진짜는 이카루스였습니다. 가장 공을 들이고 시간도 많이 썼건만 제 손에 쥐어진 건 이속도 회피도 아닌 점프력 이카망. 네, 또 꼴등상입니다. 이쯤 되면 제 캐릭은 꼴등상에 자석이라도 붙은 것 같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슬리피 던전 깊숙한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운 퀘스트와 커즈아이 99마리 사냥을 병행하며 루팡과 커즈아이를 닥치는 대로 잡았죠. 땀 흘린 보상으로 받은 건 새벽의 이슬 3개와 파란색 가운 하나. 소박하지만 무자본 전색엔 이 파란 가운 한 벌이 주는 든든함이 또 각별합니다. 마가티아로 넘어가 주문서 대금을 전부 정산했습니다. 수중에 들어온 금액은 무려 2,800만 매소. 1,500만 원을 날리고 막막했던 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적같은 액수였죠. 여세를 몰아 50이 레벨을 찍으러 강화된 미스릴 뮤테를 잡으러 갔습니다. 드랍 주문서 4개 중 3개가 대박인 곳이라
기대를 품고 사냥하던 중 드디어 주문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역시나 꼴등상인 방패 방어력 60%. 메이플은 저에게 끝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득템 없이 52레벨을 달성하고 드디어 이번 여정의 마지막 퀘스트를 위해 페리온의 이안을 찾았습니다. 리게이터와 크로코를 사냥하며 긴 노가다를 마무리했죠. 보상 선택의 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당시 가장 몸값이 높았던 창 공격력 10%와 망토 힘 60% 주문서를 골랐습니다. 무자본에게 감성보다는 역시 매수가 우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받은 주문서들까지 싹 정리하고 나니 지갑이 든든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미뤄뒀던 스펙업과 코디를 시작했죠. AP 초기화 주문서와 5000 메이플 포인트를 구매해 칙칙했던 외형을 싹 바꿔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쿠메 투구 덕분에 넘쳐났던 덱스를 전부 깎아내고 그 포인트만큼 힘에 투자해 진정한 올힘 둔기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1,500만 매소를 잃고 시작했던 퀘스트 레이스에서 남은 금액은 2,500만 매소. 그 과정에서 잃었던 자본은 물론 자쿠메 투구와 코디 그리고 올힘이라는 압도적인 스펙까지 손에 넣으며 가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자본 둔기 전사의 생존기는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둔기라는 비주류의 길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까지 우상향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증명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레벨, 누군가에게는 성장이 멈추는 구간, 또 누군가에게는 삭제를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둔기를 든 무자본 페이지에게 이 구간은 지옥 그 자체죠. 가장 많은 유저가 포기한다는 최악의 회사 구간, 과연 둔기 하나에 의지한 무자본 전사가 자력으로 70레벨 나이트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직작과 파밍, 그리고 전 재산을 건 2천만 매소짜리 멧돼지 라이딩까지 불가능해 보이던 이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운 좋게 파티 사냥 자리를 구했습니다. 카니발 후 첫 파티 사냥이고 이제는 사냥을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자본 전색의 80만 매소라는 거금은 뼈아픈 지출이었지만 빠른 성장을 위해 과감히 지불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직 낮은 레벨 탓인지 1시간 동안 얻은 경험치는 고작 50%에 불과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버린 셈이죠.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냥터에서 얻은 어금니들을 메렌지지를 통해 처분하며 자본을 회복했습니다. 주변에선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를 추천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땐 전사라는 이유로 끼워주지 않았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파티 자체가 생기지 않았죠. 마을 한복판에 멀뚱히 서서 구인 창만 바라보는 제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파티 사냥에 들어가기 위해선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작정 길을 떠나 솔풀 사냥으로 유명한 무릉도원을 이곳저곳 뒤졌죠. 카니발의 후유증으로 레벨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 구간이 전사의 폐사 구간인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퀘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며 고군분투한 끝에 드디어 53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카니발 시절에는 그렇게나 쉽던 레벨업이 이제는 한 칸 한 칸이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네요. 무릉을 헤매던 중 노공의 가르침이라는 퀘스트가 효율이 좋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진행했는데 5분도 안 돼요. 4만이라는 달콤한 경험치가 들어오더군요. 잠시 숨을 돌린 뒤 레벨업과 파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구름공원 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묵묵히 칼을 휘두르며 다음날을 준비하던 그때 메이플랜드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이벤트의 시작이었죠.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고 얻은 나침반으로 이벤트 맵에 들어가 돼지를 사냥하면 개당 경험치를 무려 20%나 올려주는 단단한 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5개 제한이지만 매일 앉아서 1레벨을 공짜로 올리는 셈이니 전세계는 그야말로 구원의 동화줄이었습니다. 이제야 폐사 구간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어지는 월동 준비 퀘스트를 위해 대륙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각 대륙의 부탁을 들어주고 코인을 모아 필요한 아이템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죠. 우선 엘나스와 오르비스를 돌며 코인 2개를 챙겼습니다. 저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족한 슬롯부터 확장해 주었습니다. 가방에 여유가 생기니 둔기를 휘두르는 손길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넘어와 엘리니아 퀘스트를 깨던 중 사냥 중인 전사 뉴비 한 분을 만났습니다. 흔쾌히 자리를 나눠준 그분에게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호의를 돌려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쓰던 덱 노목,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동문 페이지 선배님이 무자본 힘내라며 주셨던 30만 매소까지 전부 건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저처럼 팔라딘을 목표로 한다더군요. 꼭 커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훈훈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후 페리온과 헤네시스를 거쳐
슬리피우드까지 퀘스트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나침반 경험치까지 더하니 어느덧 경험치는 80%를 돌파했죠. 남은 20%를 채우기 위해 제가 선택한 곳은 저번 영상에서 꽝 주문서에 아픔을 줬던 A1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득템을 노려봤지만 역시나 메이플랜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54레벨을 달성하며 사냥 중 얻은 나침반으로 단단한 알 2개를 얻으며 40%의 추가 경험치도 챙겨주었습니다. 아이템이 쏟아져도 담을 곳이 없어버려야 하는 상황은 무자본 전색의 큰 고문이었죠. 결국 큰맘 먹고 350만 매소를 투자해 슬롯 확장권 2개를 구매했습니다. 가벼워진 가방을 메고 향한 곳은 50레벨대 전사의 성지 차벌 파티였습니다. 55만 매소라는 입장료를 냈지만 엄청난 경험치와 함께 55레벨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침반 퀘스트를 통해 힘 플러스 6이라는 든든한 옵션의 허리띠를 완성했죠. 다시 돌아온 차벌 파티에서 56레벨을 달성했고 사냥 중 얻은 헥터와 화이트팽의 꼬리를 팔아 쏠쏠한 수익도 챙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파티에서 같은 길을 걷는 페이지 유저를 만났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세상에서 서로 마주보며 나눈 페이지식 인사는 이 험난한 폐사 구간을 버티게 하는 작은 낭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냥을 하고 남은 경험치는 단단한 알로 챙겨주며 57레벨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실 이후의 여정은 단순했습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 사냥, 그리고 단단한 알. 이 루틴을 반복하며 어느덧 60레벨에 고지에 섰습니다. 너무 쉽게 레벨업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벤트 덕분에 운 좋게 폐사 구간을 빠르게 스킵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께 영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릴 수 있었고 제 진심이 닿았는지 어느덧 300명의 구독자분이 모였습니다. 영매소로 시작한 둔기 전사의 곁을 지켜주시는 300분의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0레벨 달성과 함께 새로운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60 제 둔기인 플루튬 4 상과 5상 매물을 어렵게 구했죠. 사실 무자본 전사라면 이미 자기 되어 있는 무기를 사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50레벨 때 실패했던 그 보라색 무기의 잔상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돈을 아끼는 대신 제 손으로 직접 낭만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게 60% 주문서로 공격력 100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첫 번째는 2장 붙고 실패,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예 시작부터 실패의 쓴맛을 보여주더군요. 채널까지 옮기며 절박하게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단 2장 남은 10% 주문서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기적처럼 한 장이 붙어주며 회생의 기회가 생겼지만 마지막 60% 주문서가 실패하며 최종 공격력 97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무자본의 현실이자 제 운명이겠죠. 무기를 들고 길을 나서던 중 141 레벨의 고래 팔라딘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닉네임마저 제 길을 그대로 걷고 계신 그야말로 미래의 제 모습 같은 분이었죠. 둔기 좋나요? 라는 제 질문에 그분은 지금 많이 써두라는 의미심장한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기도를 올려드렸고 선배님도 바로 돌려주셨습니다. 이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언제든 궁금한 걸 물어보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죠. 여기서 끝나면 팔라딘이 아니죠. 당연하다는 듯 훈지를 건네셨지만 제 유튜브 컨셉을 설명드리며 정중히 거절하였더니 채널을 물어보시곤 바로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미래의 팔라딘들을 위한 소중한 커뮤니티까지 알려주셨으니 외로운 길을 걷는 동료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단단한 알 덕분에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의 귓속말을 받았습니다. 무자본의 외로운 길을 걷는 제게 여러분의 구독과 짧은 격려 한마디는 둔기를 휘두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한번 운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단단한 알로 레벨업을 해주고 0+4 다크 클렌치와 5상 플루튬,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깃든 명예로운 바위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60% 주문서 4장을 떨리는 손으로 던졌습니다. 결과는 4장 연속 성공. 소름이 돋더군요. 홀린 듯이 택배로 주문서를 추가 구매해 던졌고 그것마저 붙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2장의 주문서를 숨을 죽이고 던진 결과는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7장 완작, 꿈에 그리던 보라색 무기가 제 손에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직작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의 좋아요가 300개를 넘으면 보라색 크롬에, 혹시라도 1000개가 넘는다면 노란색 크롬 직작에 제 모든 걸 걸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생겼으니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보라색 모을은 시장가가 올라온 덕분에 구매가보다 비싼 400만 매소에 처분했습니다. 60이 레벨을 달성하고 나니 슬슬 물약값이 걱정되더군요. 저는 다시 정직한 노동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 동안 허클 퀘스트 재료를 직접 모아 11세트를 완성했고, 그중 한 세트는 직접 사용하며 10세트는 천천히 세트당 16만 매소에 조금씩 팔아주었습니다. 단단한 알로 63레벨을 달성하고 레번몬 사냥으로 64레벨을 달성 후 다시 레번몬을 사냥하던 중 갑자기 화면에 낯선 주문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녹화 버튼부터 눌렀죠. 펫이 주워온 건 다름 아닌 망토 민첩 주문서 60%, 무려 270만 매수에 달하는 득템이었습니다. 회사 구간을 견뎌낸 저에게 행운의 여신이 보내준 위로금이었을까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득템의 기운은 계속됐습니다. 사냥하며 쌓인 꼬리와 가죽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빚어봤던 슬롯을 2개 더 확장해 주었죠. 그런데 인벤토리를 정리하다 보니 일상법사 장갑을 먹었더군요. 이게 무려 100만 매소에 팔렸습니다. 화려한 주문서도 좋지만 헥터를 잡으며 차곡차곡 쌓이는 매소를 보니 돈 없으면 여기로 와야겠다 이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자본 전세계 이보다 든든한 보험은 없겠죠. 계속된 레번몬 사냥에 파티 사냥이 그리워 큰맘 먹고 경험치 쿠폰을 구매해 차벌 파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파티 기사님은 더 좋은 곳에서 쿠폰을 쓰라며 얼굴을 추천해 주시더군요. 결국 쿠폰 없이 사냥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한 분의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귓말로 제 영상을 잘 보고 있다며 응원을 보내주셨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젠 속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어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얼음땅에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그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65레벨을 달성하고 단단한 알과 레번본으로 66레벨을 달성. 이후 기사님의 조언대로 얼골절에서 경험치 쿠폰을 쏟아부었습니다. 67레벨을 달성하고 다음 날엔 단단한 알로 성장을 보충했죠. 기분 전환 삼아 벨트 강화에 도전했는데 10% 주문서가 붙으며 힘 플러스 7 벨트가 완성됐습니다. 기운을 몰아 얼골절을 진행하니 68레벨이 되었고 연탐을 진행하여 경험치는 어느덧 98%. 마지막 남은 한 칸을 채우기 위해 다시 필드로 나갔습니다. 몬스터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 마침내 69레벨의 알림이 떴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3차 전직이 정말 한 걸음 남았습니다. 마지막 레벨업을 위해 나침반 퀘스트를 이어가던 중 또 한 명의 둔기 전사를 만났습니다. 60레벨임에도 작품의 투구가 없는 모습에서 무자본의 향기가 진하게 났죠. 페이지식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레 물어보니 역시나 무자본이었습니다. 저도 여유롭진 않지만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훈지의 기억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0+ 사노가다 목장갑을 건네며 저 또한 페이지 훈지 행렬의 한 자리를 채웠습니다. 둔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하는 이 묘한 유대감은 둔기 전사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70레벨 3차 전직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증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퀘스트를 위해 마주한 주먹 펴고 일어서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고 저는 한 번의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검은 부적을 손에 넣었습니다. 어둠의 크리스탈 하나를 구해 전직관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메이플 퀴즈였습니다.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 모든 정답을 맞히며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나이트로 전직했습니다. 나이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속성 공격 중 불속성을 선택해 첫 스킬을 써봤습니다. 둥이 끝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불꽃. 아직은 이것이 얼마나 저를 강하게 해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던 어제 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차 전직이라는 큰 산을 넘자마자 제가 달려간 곳은 아쿠아리움의 켄타였습니다. 진정한 나이트라면 걸어 다닐 순 없죠. 멧돼지 라이딩을 얻기 위해 리프레의 타타모를 찾아갔지만 그가 요구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향수병 하나에 무려 2천만 매소. 0매소로 시작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저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지만 기사의 품격을 위해 눈을 감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랫마을에서 멧돼지를 직접 포획하며 드디어 저만의 전용 탈 것을 얻어냈습니다. 2천만 매소를 태워 얻은 멧돼지 위에서 내려다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50레벨 폐사 구간을 버티게 해준 건 화려한 스킬이 아니라 서툰 제 편집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이었습니다. 독학으로 꾸역꾸역 이어가는 영상이지만 벌써 300분이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나이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비록 장원은 28만 매소뿐이지만
여러분이 주신 응원을 미천 삼아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해 담아오겠습니다.